넥스트햄에서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강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일단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릴 거는 두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선행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 그 두 개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인 선행을 해왔던 방식들은 뭐냐면 대충 3개월 주기로 잡죠. 그래서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 이제 조금 하고 조금 됐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년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 심화로 다시 들어오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선행 방식은 시간 플러스 돈을 싹 다 버린 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다 돌고 와서 내신 준비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대수랑 미적은 싹 다 날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센이랑 일품까지도 트라이를 하고 왔는데 결론은 정석에 있는 대표 문제 정도까지밖에 못 풀지 않냐 라는 식으로 해서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적으로 원하는 선행은 얘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는 자히스토리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때 당시에 대수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한 일품에서 블랙까지도 안 가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가 자위까지 되어 있으면 대수는 센 정도만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치고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공통수학 1, 2는 고등학교 수학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수학으로 따진다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적이라고 써놨지만 원래로 따지면 수투랑 미적분, 심화미적 이 개념은 나중에 처리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공통수학 1, 2에서 함수 쪽만 강하다면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전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일반적인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미투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건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요. 대수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첫 번째로는 삼각함수 파트에서 그래프가 아름답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제일 약점은 식이랑 함수가 아니라 도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2의 도형 파트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3-2에 있는 도형 파트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등학교로 끌고 올 수 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공통수학 1, 2를 맥스로 찍어 놓고 선행을 좀 깊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중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아이의 지금 성적이거든요. 얘는 지금 고1 11월 달 모의고사로 하면은 범위가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지금 하나 틀리면 욕먹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대수랑 미적을 1품까지밖에 안 했는데 고2 11월 달 모의고사 풀면은 2등급 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공수 1, 2를 엄청나게 이제 하이 레벨로 만들어 놓으니까 수학적으로 조금 성장을 해 놔서 대수랑 미적을 일품인 기본적인 성질, 문제, 유형 정도만 알고 들어가도 시간 안에 이제 뒷문제까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베이스 자체가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공수 1, 2를 강력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라고 말을 하는 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5번에 기출을 하고 있고 쟤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얘가 지금 전국에 있는 내신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대충 97개?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전국에 있는 걸 다 풀어본 건 아니고 대치동 내부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 손풀이로 다 만들어 놓긴 했고, 9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2개인 이유는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여기 이 지역에 이 학교들이 있는데 혹시 다른 학교 조금 어려운 거 있나요? 해서 추천 받아서 이제 조금 모아보니까 102개까지 모였거든요. 일단 기출 문제가 저는 고등학교 성적을 판가름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조건 계산이에요.
자, 계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빠르게 푸는 것도 맞고 실수도 없애는 게 맞는데, 그 계산을 제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앞번호 때는 다 암산을 해야 됩니다. 한동안 제가 고등학교 현역 때 빡세게 했을 때 당시에는 모의고사 30번까지 중에서 14번 정도까지는 암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편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들이 알고 계시는 킬러라고 하죠. 제일 어려운 문제들, 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번호를 제일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수학적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킬러의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서 1등급을 맞겠다. 이 흐름은 지금 이 모든 학교들 중에서 두 학교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목동에 있는 양정, 보인 이 두 학교 제외하면은 대치동에선 필요 없는 마인드입니다. 사고력을 늘려서 뭘 하겠다,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제가 이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단대부고 작년 1학년 1학기 시험지거든요. 중간고사. 지금 제가 앞번호 잘라갖고 12번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22번까지가 끝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스피드가 느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수능은 60분 안에 다 풉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해설지로 주는데, 이거를 시간 안에 애들이 풀 수 있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는 좀 정리해 놓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강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킬러라고 나오는 것들이 모의고사 이제 기출 30번 정도의 난이도죠. 그거는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나와서 등급을 결정 짓는데, 대치동이나 이제 목동이나 어려운 학교들은 그게 몇 개 정도가 나오냐면 3개에서 4개 정도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13번, 14번, 17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이게 지금 모의고사 30번, 21번, 22번 이 난이도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간 안에 푸냐. 그럼 킬러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던 문제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적 실력이 뛰어나져서 문제를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학교라면 상관없지만 고난도의 학교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 안에 절대 그렇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에 대한 기본적인 어필이고, 왜 전국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다 풀면 좋겠냐라고 하는 건 22번 때문입니다. 22번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30번 문제였는데, P 곱하기 Q는 얘로 나눠 떨어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 푼 애들은 뭐냐면 얘가 P구나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작년에 대치동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숫자만 좀 변형을 했었지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이 방금 문제가 나온다는 가정을 하면은 다른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얘를 해가지고 P네 하고 넣어봤더니 안 돼가지고 일부분을 잘라서 P에 넣었어야 되는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그건 재작년이에요. 작년엔 안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을 다 맞으려면은 변형 문제도 충분히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그럼 변형 문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이에요. 속히 아는 매스플랫. 근데 매스플랫의 단점이라고 치면은 숫자 변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형 변화가 조금 힘듭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학원 선생님들의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못해요. 못한다는 거는 안 해요. 시간 투자가 너무 아까워요. 그 변형 문제 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투자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그 변형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지방에 있는 자사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상당히 높고 나는 뛰어나, 나는 너네와 달라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거를 그냥 흡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사의 기출들을 조금 풀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를 계속 푸신다고 느끼면은 개념은 당연히 완성이 됐겠죠. 앞번호부터 끝까지 다 풀기 때문에. 그리고 풀이 시간을 최대한 없애야 될 거고, 당연히 1등급이 목표로 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답 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 오답 노트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고, 심지어, 이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합니다. 여자애들은 그래도 조금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보수적인 친구들 제외하면은, 안 해, 어차피 내가 다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계속 겹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다양한 관점의 풀이라고 하긴 하는데 얘를 좀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 102개를 다 풀 때 당시에 시험지마다 해설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험지를 풀고 나서 그 해설지랑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이게 낫겠다,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더 낫겠다 라고 해서 최적의 경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저 시험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푼다면 자연스럽게 내신은 1등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알아서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치동이 일부러 그래서 내신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내신 쪽에서 들어봤을 때 당시에 오히려 5등급제로 됐으니까 올 일이 상당히 많아지겠지? 내신에 5등 것들이 올 일이 평균적으로 많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 고3에 있는 애들도 좀 있어서 물어보니까 많이 늘어났어? 그럼 좀 내신 가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생각보다 비중이 높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일이 거의 없대요. 생각보다. 그렇다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내신 전날에 수학은 놀아야 됩니다. 수학 전날에는 놀고 엄마가 없으니 나는 오늘 노는 날이다. 어차피 수학은 알아서 다 돼 있어야 된다. 네, 아니요.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수학 전날에는 이미 베이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틀린 거 한 번만 보고 들어가자. 약간 이렇게까지 실력이 올라오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한둘씩 그래도 애들 들어와가지고 1대1로 좀 봐주고 있는데, 3시간 수업하면은 한 40분 풀고, 그 다음에 풀이 보면서 이거는 왜 썼어 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지워 암산해,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이 풀이보단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거 진행하고, 어려운 거는 이제 못 푸는 건 해설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시험지 하나당 완성하는 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잡고 한 번 올 때마다 2개, 좀 빠르면 3개,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